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며칠 전에 천안시 안서동에 살고 계신 공포학과 학생분이 이곳에서 겪은 섬뜩한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살면서 귀신을 딱 한 번 봤는데 그게 이 동네 건물이었답니다. 실제 건물 사진과 위치도 보내주시기는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제가 사는 천안의 안서동은 시골도 도시도 아닌 동네입니다. 천안시에서도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곳이고 근처에 대학이 있어서 원룸촌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같은 집에서만 20년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이라는 걸 목격했고 너무 무서웠던 그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던 시절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밤이 깊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다가 문득 초콜릿이 먹고 싶어져서 할머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ABC 초콜릿 노래를 불렀죠.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쌈짓돈을 쥐어주시며 심부름을 핑계로 초콜릿을 사러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한 블록 건너 편의점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고 동네 한편에서 아주머니가 하시는 구멍가게가 전부였고 5분 정도는 걸어가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골길과 아스팔트가 섞여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불현듯 한 건물에 눈길이 갔습니다. 동네에 있던 원룸 건물이었는데 건물 3층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죠. 어차피 그곳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계속 그곳을 쳐다봤는데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 초록색을 띠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건물 베란다 쪽이었고 분명 불은 꺼져 있었기 때문에 대체 저게 뭘까 생각하며 더 가까이 걸어갔죠. 건물 바로 앞에 가서 보니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나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다름 아닌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베란다에 서서 마치 형광물질처럼 온몸에 초록색을 띠고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인 줄 알고 신기해서 한참을 서서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무엇보다도 그걸 직감했던 이유는 그 여자의 발이 땅에 안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살면서 안경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 두 눈으로 그 여자가 공중에 떠 있는 걸 보고는 냅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눈물이 나와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를 붙잡고 귀신을 봤다고 한바탕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부엌에 계셨던 어머니도 놀라서 오셔서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치셨죠. 그리고 제가 슈퍼에 가면서 봤던 그걸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기가 약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달래주셨지만 계속해서 그 여자의 얼굴이 생각나고 혹여 집까지 쫓아왔을 거라는 생각에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호통을 치시고 그걸 말리시느라 엄마도 애를 먹었죠. 점차 울음을 그치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밤새도록 그 여자를 떠올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매일 악몽을 꾸거나 심지어 마당 쪽이 무서워서 안쪽이었던 할머니 방에서만 잠을 잤죠. 그 이후로도 멀리서 그 집만 보여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 학교 생활이다 뭐다 점차 적응 아닌 적응을 하면서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타지에서 고모들이 찾아와 다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 있었죠. 오랜만에 만난 어른들이 회포도 풀면서 술을 한 잔씩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 갑자기 큰 고모가 최근에 본인 동네에서 귀신을 봤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네 근처에서 귀신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땅값이 떨어지네 마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러다 할머니께서 당신도 모르게 말을 꺼내신 거죠. 집 앞에 있는 원룸에서 귀신이 나와서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을 꺼내신 겁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화들짝 놀란 저를 보시고는 할머니께서도 당황하셨는데 이를 놓칠세라 제가 침을 튀기며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봤던 게 분명 귀신이 맞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순간 밥상에 정적이 흘렀고 할머니께서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당시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위에 눌리는가 하면 자다가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서 혹시 몰라 그 집 주인 할머니를 만나러 가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사람을 귀신으로 착각했다고 생각하셔서 슬쩍 그 건물 3층에 여자가 사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주인집 할머니가 놀라서는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당황하더랍니다. 그러다 손주놈이 최근에 베란다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설명했더니 그제서야 말을 해줬죠. 그 원룸에 원래는 여대생 하나가 살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자주 드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둘이 헤어졌는지 남자친구란 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밤마다 여학생이 우는 소리 때문에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곧 여름방학도 되고 해서 혹시 방 뺄 거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본가에 내려갈 거라고 말해서 갔다 오면 좀 괜찮아지겠지 싶었답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2층에 살던 사람들이 3층 집에서 썩은 데가 난다고 분명 음식을 두고 간 것 같다고 항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려고 계단을 오르는데 3층에 가기도 전에 그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구토를 했답니다. 여학생이 옷을 거는 헝거에다가 목을 맸는데 시체가 어찌나 부패했는지 그 밑으로 별게 다 쏟아져 있더래요. 청소하는 사람들 불러서 별짓을 다 했지만 냄새 빼는 데만 한참이 걸렸고 결국 다음 세입자는 받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원룸 청소 도구나 세입자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였죠. 할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부모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결국 당시 제가 봤던 게 진짜 귀신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다시 그때의 공포가 몰려오더군요.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고 20살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지만 가끔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면 일부러 그 집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낮에 보니까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것 같던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결코 그 집 근처로는 못 가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그 초록색을 띠고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시체가 썩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차라리 건물이 많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었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한적한 시골길 같은 곳에서 다 썩어 문드러진 귀신과 눈이 마주친다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